살도 안 빠지고 기운도 없고 자꾸 멍이 들거나 머리가 빠진다면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증상,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요즘 따라 괜히 더 피곤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살을 빼려고 탄수화물만 줄였는데 정작 단백질 섭취는 뒷전이었다면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 빠짐 증가. 머리를 감을 때 배수구에 엉켜있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또는 드라이기를 쓸 때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인다면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나 스트레스를 넘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탈모를 유전이나 스트레스로 연결시키지만 식단에서의 단백질 결핍도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모발의 90% 이상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생존에 직접 필요한 조직부터 우선적으로 자원을 분배합니다. 이 말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머리카락, 손톱, 피부 재생 같은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체중 감량을 위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육류나 생선을 아예 끊고 식물성 위주의 식단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모발 영양 공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모근이 약해지고 모발이 가늘어지며 쉽게 빠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탈모가 진행될 때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뿐 아니라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연, 철분 같은 미량 영양소 부족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아 모발을 구성할 기본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음. 가벼운 극힘이나 베인 상처가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딱지가 생겼다가도 금방 떨어져 버리며 살이 제대로 붙지 않는다면 몸의 회복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회복의 핵심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혈관을 재생시키며 피부를 덮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단백질이 기본 재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이때 체내에 충분한 단백질이 없다면 우리 몸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없는데도 상처가 오래가는 경우나 일상적인 활동 중 생긴 멍이 쉽게 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단백질 부족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상처 부위에 면역세포가 충분히 모이지 못해 염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흉터가 더 짙고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자주 입술이 터지거나 손끝이 갈라지는 것도 외부 자극보다 내부 재생 능력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의 재료를 넘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처 하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건 몸 전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 저하. 예전에는 감기에 한 번 걸리면 이틀이면 낫던 사람이 요즘은 감기만 걸려도 일주일 이상 끌고 가벼운 인후염이나 콧물 증상이 반복된다면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백질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 하면 비타민이나 운동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항체를 비롯한 면역 관련 세포들은 거의 모두 단백질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자체를 생산할 능력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자고 일어난 뒤 목이 아프거나 작은 염증이 쉽게 생기고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 저하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도 일주일 넘게 고생할 수 있고 구강 내 염증이나 잇몸 출혈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 안의 방어 체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이처럼 면역세포의 재료이자 작동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줄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더 잦아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노인, 만성질환자처럼 원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단백질 부족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량 감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 또는 이전엔 쉽게 들던 물건이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면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먼저 근육을 분해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 빨라지는데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을 섭취해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량을 더 늘려야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기 섭취를 줄이고 소화 부담을 피하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과로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고 일상생활의 에너지 소모는 같거나 줄지 않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혈당 조절, 체온 유지, 대사 균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면 운동 부족이 아니라 단백질 공급 부족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체형 변화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빠지면 몸은 쉽게 처지고 탄력 없이 무너진 듯한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5번째, 기분 변화와 우울감. 최근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예민해진다면 정신적인 문제보다 먼저 단백질 섭취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감정 조절을 돕는 호르몬의 직접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모두 특정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며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물질의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이나 불안,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피로해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단백질 부족이 몸의 생체 리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얼굴이나 손발의 부종. 아침에 일어나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거나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등이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일정한 압력과 균형을 유지하며 세포와 혈관 사이를 오가는데 이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내의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혈관 내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 조직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붓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피로하거나 살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식단을 다시 점검하고 단백질 섭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미루는 순간 늦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